예, 8시 다 됐네요. 예, 요 노랑 신호등, 그 다음에 진노랑 신호등으로 보는 시각적 매매, 이거에 대한 기초와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캔들로 보는, 캔들 형성으로 다 보는 저항과 지지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저점을 잡는 것. 이게 기초와 기본이에요. 저도 항상 볼 때는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것을 먼저 보고 여기에서 저점을 잡은 것을 한 번 더 정확한가를 한번 참고하기 위해서 보조지표를 보고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캔들로 보는 저항과 지지를 이용한 저점을 잡는 것은 고점, 전고점, 저점, 전저점, 그 다음에 VI 걸린 봉과 풀린 봉, 그 6개만 알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 방에 초보자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이것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13% 이상을 보는데 요즘은 조금 숫자가 뭐 많지는 않지만 수익 매매 쪽으로 다 하려고 이제 준비 중이니까 16%에서 30% 사이에 있는 것만 가지고 캔들로 보는 미리 형성된 캔들로 보는 저항과 지지를 활용한 저점 잡는 것이 제가 교육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오늘 16%에서 30% 올라온 그 순서대로입니다. 이게 그대로 순서대로니까 자, 아래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추럴 엔드텍 갭 띄우고 뭐 이틀 상한가 갔던 거죠. 자, 쭉 올렸다가 시초가에서 살짝 밀렸죠. 밀린 게 10,000원대, 1,000원대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원래 늘. 일단 그래서 뭐 밀리고서 상한가 올리고 상한가가 풀리죠. 상한가가 풀리면 또 매매하는 방법이 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 방법대로 해도 되고 아니면 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저점과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저점 생긴 것이 뭐 내가 손절가가 2%라면 2% 이내에 들어오면 되고 내가 3% 손절가를 잡으면 3% 이내에 들어오면 되는 거죠. 매수를 할 때는 얼마나 잘 갈까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손절가를 먼저 잡고 하죠. 여기 저점과 16.78%죠. 이 저점은 17.96%, 1% 차이밖에 안 나죠. 그러니까 매수를 해도 되고 근데 이 자리에서 매수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 요 자리 정도에서 하고 손절가는 여기로 잡는 게 아니고 여기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상한가 풀린 것이 20%에서 18% 사이 자리 잡으면 재상한가 갈 확률 높고 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14%에서 16% 쌓이면 되죠. 그게 이방 매매법 중에서 확률 높은 통계에 의한 확률 높은 세 번째 확률 높은 매매법입니다. 맞죠? 그래서 올라갔고 또 상이 풀렸어요. 풀렸으면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시작한 자리가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는 너무 낮은 자리고 그러면 요 정도쯤에서 보면 되는데 사실 이 자리가 20%대 정도 될 거예요. 20%가 넘죠. 23%. 그러면 저는 20% 넘는 것은 잘 안 하니까 사실 안 해요. 근데 이제 지표를 보면 뭐 진노랑 오물이 떴으니까 뜬 자리 요 자리에서 뭐 하면 되겠죠. 그렇죠? 지표를 보면서 하면 뭐 가능은 한데 실제 캔들로 보고 할 때는 저는 잘 안 합니다. 이런 자리. 여러분들 교육할 때도 그런 거는 되도록 뭐 상한가 잡는 거를 제가 좋아하거나 상따를 뭐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면 하겠는데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안 합니다. 이런 거는.
그래도 캔들로 보는 저항과 지지 저점 잡는 것은 맞죠, 자리가. 그쵸? 자, 삼보산업 갭 띄우고 올린 것은 기 형성된 캔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려 내려온다면 내려와서 자리 잡는 것을 봐야 되고, 내려와서 자리 잡을 때는 W 패턴을 보면 됩니다. W 패턴, 그쵸? 이렇게 그려야지나. 캔들이 좀 자, 이렇게 올라왔다가 올렸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죠. W 패턴 짝꿍댕이는 이렇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저점을 여기 앞에 저점을 살짝 밀렸다가 하는 W 패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또는 뭐 이렇게 늘어졌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네, 통상적인 것은 이런 거죠. 이런 거. 근데 매수하는 자리는 원래는 요 자리하고 요 자리가 이제 사람 앉은 엉덩이를 보면 살짝 오른쪽 엉덩이가 들린 것 같아서 저는 W 짝꿍댕이라고 하는데, 원래 매매 자리는, 매수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에요. 원래 공식적으로다가 대부분 얘기하는 자리는 요 자리 정도 되는 거죠. 또는 이평선 보고 하는 분들은 21선 위에 올라탔을 때 뭐 하면 된다라고들 통상적인 교육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알려주는데, 저는 그 방법보다는 짝꿍댕이의 꼭지점에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장중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당연히 밀리겠죠. 밀려 내려올 때는 기 형성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시작한 자리가 여기니까 이 자리보다 2% 정도 상관이면 되죠. 여기가 9.43%죠. 그러면 11.43%면 되겠죠. 그러면 10.57 충분하죠. 손절을 한다 해도 여기서 손절하면 되니까 여기쯤 매수하면 되겠죠. 근데 이것이 고점을 높이지 못하죠. 그리고 저점도 낮아지죠. 그러면 매도하면 되고요. 또 상한가를 올려 같은 게 아까도 미리 만들어 올린 것의 영상에도 있지만, 상한가라네. 갭을 띄우고서 올린 것이, 갭을 띄운 것이, 이것이 삼보산업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삐리하게 뭐 그냥 많은 경우 없고, 삼보산업 자체가 또 유명한 거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가 조금만 관종하면 급락했다가 털 거 털고 다시 올리려면 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점 잡고 올리는데, 여기가 저점이라고 보기는 쉽지가 않죠. 이렇게 지금 펼쳐놓은 차트를 보니까 여기가 저점이니까 여기서 매수했으면 됐겠다 하지만, 장중에 여기가 저점이라고 제가 매수하라고 해도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W 짝꿍댕이 보면 됩니다. 그죠? W 짝꿍댕이 나오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조금 굵게 해야지 이게 보이려나요? 그쵸? 이렇게 요 자리 잡으면 됩니다. 말은 연습이 좀 필요하죠. 급등하고 급락을 하죠. 그러면 이 바로 급락한 아랫구리를 길게 달거나 한 자리가 거의 저점일 가능성이 또 높아요. 통계적으로. 그럼 그 자리 기준으로 해서 그 자리를 뭐 살짝 밀렸다 올라오면 되죠. 더 밀렸다 올라온다면 여기 저점을 또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르다 밀린 자리, 또 W 짝꿍댕이 자리, 요런 자리 잡으면 되겠죠. 근데 2시 넘어서는 뭐 거의 안 하니까,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굳이 할 건 없습니다. 자, DSR 같은 경우도 갭 띄우고 올라오면 홍준표 관련주로. 자, 여기까지. 이게 저점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래서 W 짝꿍댕이 봤는데 바로 올라가 버리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리 잡는 것들 보면 되고, 고가권이잖아. 이 정도면 20%대면. 그러면 뭐 여기에서 뭐 굳이 잡으려고 할 거 없이 조금 지켜보면 돼요.
얘가 힘없이 그냥 밀어낼 것 같으면 그대로 밀어버리거든요. 아래로다가. 그냥 이렇게 횡보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르는 척에다가 그냥 계단식으로다가 이렇게 밀어냅니다. 이렇게 쭉 밀어내거나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건 저점을 이탈하지 않잖아요. 그쵸? 여기가 급락한 자리가 이 자리 아닙니까? 그럼 이 자리를 저점으로 다 잡고서 보면 이탈을 시키지 않잖아요. 또 이 자리 봤을 때는 살짝 이탈을 하거든요. 여기는. 그랬을 때 올라오는 자리를 하거나 또 상한가 보고 싶으면 상 터치하고 빠진 거니까 똑같은 박매매법에 따라서 하면 돼요. 이것도. 상한가가 풀린 거 뭐 터치하고 밀렸으니까 18%대 보면 되지. 20%에서 18%대 보면 됩니다. 20%. 그죠? 여기도 20%대인가요? 예, 20.13%. 여기 보고 손절은 18% 밀리면 컷하면 되니까요. 손절가는 늘 2%로 잡으면 됩니다. 빗셈전자 뭐 이거는 형성된 캔들 없이 밀려버렸기 때문에 뭐 나중에 본다면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자리에서 뭐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밀려놓고서 한번 추세 전환이든 뭐든 성공을 못 했잖아요. 여기서 70% 정도까지 올라가야지 성공하면 그 다음 눌림 자리나 추세 전환 자리 한 번 더 하는 건데 여기서 성공을 못한 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건 버리면 됩니다. 또 전날 상한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표대로 보면 우물 나오는 자리 이건 바로 나왔습니다. 우물 나오는 자리 노랑 신호등 나왔죠. 이 자리 매수하면 되고 3중 이평선 상단에 위치해 있고 절반선 빨간선 부근이고 매수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점 잡고 움직이니까 맞춰서 매수하면 되는 거고요. 단순하게 보세요. 주식이 어려운 것 같지만 오르지 않으면 내리거든요. 둘 중에 하나의 방향성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럼 이 저점 대비해서 2% 미만이면 되겠죠. 8.53, 63. 그럼 몇 프로면 되겠어요? 10.63이면 되겠죠. 10.59 하면 되죠. 뭐. DSR 제강, 뭐 DSR 따라쟁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것도 저점 잡고 이 저점보다 2% 미만이면 되겠죠. 이게 저점인지 모르니까 짝꿍댕이 요게 바로 만드는 척하다 만들고서 바로 올렸기 때문에 매수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니까 뭐 할 수 없죠. 뭐 기다렸더니 내려오면 이거 저점 잡아놓고 뭐 그죠? 여러분들 하듯이 뭐 이렇게 딱 선 그려놓고 기다려 보는 거예요. 이게 몇 프로예요? 11.51이죠? 그럼 13.51이면 되지 않겠어요? 13.51이면 여기네요. 그러면 13.51이니까 한 14%대 한 주 매수 걸어놓고 기다려 보는 거예요. 매수가 되면 내가 원하는 요 자리까지 오는지 지켜봤다가 맞으면 뭐 여기서 이제 매수 들어가면 되는 거죠. 한 주 정찰병 내보내놓고 오르다가 밀렸을 때 이 저점 다시 이탈하지 않는 요 자리에서 매수하면 되는 거고요. 동양피스톤 이건 뭐 장 초반부터 매수를 했던 거라 대박 났죠. 이거는 캔들 형성되는 자리가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뭐 그리고 워낙 이거는 끝까지 봤기 때문에 뭐 중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할 건 없었고 또 만약에 이걸 캔들로 보는 저항과 지지로 저점을 잡는다 치더라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없어요. 이런 경우는 뭐 눌림목 지표를 보고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죠. 뭐 안 되는 건 할 수 없는 거지. 자, 디젠스 같은 경우도 오르다가 밀리는데 이렇게 살짝 밀려놓고 뭐 저점을 잡는 다음에 오르는데 시작한 자리가 여기죠. 여기하고 그 다음에 볼 자리는 여기가 2차 VI이고 여기가 1차 VI일 겁니다. 그러면 캔들이 많이 몰려있는 자리 이 자리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리를 잡거나 아니면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여기 사이인데 여기는 너무 많이 밀린 자리예요. 하락 추세 자리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거는 눌림목 지표를 볼 수밖에 없어요. 형성된 캔들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지 않으면 형성되고 나서 얘가 자리 잡고 저점을 높이는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할 수밖에 없고, 그냥 우리는 지표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딱 보고 하고, 또 보조 지표가 진노랑 신호등이 딱 떠주니까 이런 자리 매수하면 충분하겠죠. 자, 캠트로스 이것도 뭐 어제도 좋았던 거고, 자, 이거는 추세 좋은 눌림 자리는 요 자리에 하나, 그쵸? 요 자리 하나, 캔들이 많이 몰려있는 자리죠. 추세가 좋은 자리.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자리는 여기밖에 없어요. 캔들이 몰려있는 자리는. 여기서 저항과 지지가 막 발생된 거 아니에요? 지지가 됐으니까 올라갈 거고 더 안 밀렸고, 또 지지점이 형성되니까 더 안 밀렸을 거고. 그러면 뭐 이런 경우는 여기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거나 추세 좋은 자리를 보는데 이 자리는 잘 안 보죠. 우리가 원래 너무 높은 자리를 안 보고 그 다음에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사이에서 보면 되긴 한데 이게 뭐 2% 차이밖에 안 날 거예요. 10.16, 11.16이면 되죠. 아, 2% 차이, 그죠? 12.16이니까 2% 차이 더 나네요. 그러면 이 자리보다 한 2% 정도 차이 나는 자리, 요 자리 정도 비슷하게 마저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게 더 내려와서 여기를 이탈한다면 안 해야 됩니다. 캔들로 보는 저항과 지지를 잡을 자리가 없잖아요. 형성된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여기서 자리를 잡았으니까 뭐 W 패턴 나온 것도 되지만 이게 더 밀렸다. 그러면 밀려서 여기서 자리 잡고 있는 거 이거를 보지 말고 이게 다시 내가 원하는 마지노선을 잡은 요 자리를 올라왔을 때 이게 지지가 되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그렇지 않고 다시 밀린 다음에 안 하면 되거든요. 무조건 다 해야 될 건 없고, 애매한 거는 또 주식이 내가 본 자리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자리가 오면 안 하면 됩니다. 할 거는 많아요. 제가 16%에서 13%만 보니까 그렇지 그 아래 것들도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오늘 지수가 안 좋았지만 지수 안 좋은 날은 더 할 게 많다는 거 아시잖아요. 자, 여기도 보면 여기가 캔들이 몰려있는 자리죠. 그렇죠? 그러면 요 자리 정도에서 하나 잡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VI가 걸린 자리와 풀린 자리 요 사이에서 하나 자리 잡힐 거고, 기다렸는데 이 자리는 안 내려왔죠. 안 내려왔으면 요 자리와 2% 차이 나면 되죠. 15.69니까 17.69면 되겠죠. 17.21 잡으면 되는데 휙 하고 올라가는데 이건 못 잡습니다. 그렇죠? 준비하고 이게 저점일지 아닐지도 확신도 못 하는데 요 양봉 섰다고 바로 매수가 들어간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초보자들은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날아가는구나. 그리고서 포기하는 것도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지가 장중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에 걸리면 내려오겠지. 그러면 내려오면 어디서 할 건가? 그거를 계산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 자리에 내려왔을 때 2% 상관이면 되거든요. 그죠? 내 매수할 자리와. 그러면 2% 상관되는 자리쯤에 한 줄을 매수를 걸어둬요. 계속 쳐다볼 수 없으면. 다행히 바로 내려왔으니까 그렇지. 여기서 뭐 이래다가 오리는 척에다 이러다가 내려오면 20분, 30분 이거 쳐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매수가 되면 띵동하고 올릴 테니까 그때 보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점 이탈하지 않고 자리 잡고 여기서 작지만 W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또 여기서 W 패턴 만들어주고 있고 요런 자리에서 매수하면 됩니다.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이게 하루아침에 되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길게 긴 호흡으로 보세요. 100세 시대에 평생 주식할 것 같으면 긴 호흡으로다가 공부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그리고 다시 장중고점 뚫지 못하면 다시 밀린다는 건 뻔한 거니까 여기 저점,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2% 상관. 이런 때는 짧게 볼 때는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장중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밀릴 때는 1% 상관 정도에서 거의 자리 잡혀요. 1% 정도만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손절가를 한 틱, 두 틱 잡을 때가 많잖아요. 다시 오르고 장중고점 돌파도 했죠. 돌파하고서 한 틱 돌파하고서 밀리죠. 그러면 다시 또 전고점,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자리 또 보면 되는 거고요. 선 그어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늘 하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뭐 따로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는 게 늘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단순한 거지만 이게 기초와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 기초와 기본이 돼야지만이 지표로 보는, 눌림목 지표로 보는, 또 손절 가이드라인 지표로 보는, 눌림목 지표로다 보는 것도 똑같거든요. 그렇죠? 자, 눌림목 지표 4개 선. 요거로다 보는 거를 볼 줄 알고, 또 손절 가이드라인을 또 여기다가 볼 줄 알려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캔들만 보고 캔들로만 보는 저항과 지지를 활용한 저점을 잡는 것을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또 뭐 코오롱 플라스틱, 요 근래 좋죠. 그리고 또 에코 플라스틱이 또 따라쟁이고, 오늘은 에코 플라스틱이 대장했죠. 자, 형성되고서 이것도 VI 걸린 자리와 풀린 자리, 그죠? 여기는 갭 차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VI 걸린 자리에 위아래 1% 정도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VI 걸리고 풀린 자리쯤에서 자리 잡을 경우 많고, 어쨌든 캔들이 많이 몰려 있는 자리, 그 다음에 어떤 고점을 찍었으면 거기 고점을 올라가기 시작한 자리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여기까지 고점 찍는데 시작한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를 봤을 때 보면 되는 거고, 추세 좋은 눌림 자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는 내려왔어야 되겠죠. 최종적으로는 여기까지 봐야 돼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를 계속 역으로다가 보면 돼요. 역으로다가. 캔들 많이 몰려있는 자리죠. 그러면 이 자리가 추세 좋은 눌림 자리 하나고, 그렇지 않으면 요 자리 많이 몰려있는 요 자리, 그렇지 않으면 요 자리거든요. 요 폭은 3%가 채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 안에서 되면 된다 싶지만, 우리는 손절가 2%를 잡기 때문에 여기 하나 자르고 여기 하나 잘라서 요 사이 하나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오르다가 밀려도 요 저점 이탈하지 않는 자리, 요거는 뭐 진노랑 신호등이 정확하게 나와준 자리들이니까 뭐 지표를 보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고, 지표로 하는 것 치고 오늘 한 게 승률이 한 거의 90% 넘게 나왔죠. 오늘 하락장이라 더 잘 나왔죠. 코스닥이 1% 넘게 하락한 거면 좋습니다. 스윙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안 좋은 날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하는 단타 매매법에서는 하락 폭락하는 게 좋습니다. 자, 알티캐스트 좋아하는 종목이죠. 이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고점 찍고 밀려 내려온다. 이 저점을 지지하는데 이 자리를 못 지키고 내려왔으니까 더 밀린다면 잡힐 수 있는, 저점 잡을 수 있는 자리는 여기밖에 없어요. 캔들로 보이는 자리는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너무 많이 밀렸다 싶으면 안 하면 되는데, 왜 알티캐스트를 했냐면 이 종목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엊그저께도 그랬거든요. 이게 종목의 특성을 알면
그대로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되고, 알티캐스트는 워낙 많이 매매를 해봤던 거라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했던 거고, M2i 같은 경우는 어제도 별거 아닌 상태에서 거래량 높고 뭐 이슈도 모르겠어요 왜 올라왔는지. 느닷없이 뜬금없이 뻥 치고 올라왔죠. 윗꼬리 길게 달고 쭉 밀립니다. 그러면 이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건, 이런 경우는 금등어 급락은 시작한 자리가 여기거든요. 또 넓게 본다 그래도 여기밖에 안 돼. 여기까지밖에 볼 수가 없어요. 최대로 많이 그래 해가지고 봐주더라도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 자리 밀렸죠? 밀렸으면 올라온 다음에 하면 됩니다. 올라온 뒤에. 이게 저점인지 아닌지 누구도 모릅니다. 이 상태는. 누가 할까요? 주포는 알겠죠, 세력은. 근데 누구도 모릅니다. 이게 저점이라는 거. 기술적인 분석을 해도 이게 저점인지 아닌지 나올 수가 없어요. 장 마감하고서는 분석이 가능해도 장중에 이걸 분석해서 여기가 저점이다 해서 매수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겠죠. 쉬운 얘기 아닙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보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사실 여기까지 보는 것보다 여기보다는 여기와 요 사이를 보겠죠.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시작한 자리는 사실 여기거든요. 근데 좀 길게 넓게 보면 많이 캔들이 몰려서 지지와 저항이 됐던 자리가 여기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면 여기까지 보는 거고, 근데 11,000원대면 한호가가 0.5%대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손절가가 마이너스 2%라 세 틱만 밀려도 손절입니다. 10,000원대는. 그렇죠?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뭐 30분이 훨씬 빨리 지나가는데 뭐 할 수 없지 뭐. HRS 이것도 홍준표 관련주죠. 홍준표 관련주는 순환매 시켰죠. 여러분들이 봐도 알겠고. 자, 오르다가 밀려 내려옵니다. 이건 1차 VI 걸린 자리고 여기가 2차 VI 걸린 자리인데, 내려왔는데 마지노선은 1차 VI 걸린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는 너무 낮아요. 그러면 그 위로다가 캔들이 몰려있는 자리가 요 자리죠. 그러면 일단은 마지노선은 여기로 다 잡아 놓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사이 캔들 몰려있는 자리.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시작한 시점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자리 선에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밀린다면 여기를 봐야 되겠죠. 자, 이 자리에서 여기는 밀리지 않았죠. 여기 선을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 자리가 되겠구나 해서 덥석 잡는 게 아니고, 이게 저점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오르다가 하락을 하고 급락을 하면 저점을 잡으면 반발 반등으로 일단 올라갑니다. 근데 반발 반등이 요만큼 올라갔다는 건 말도 안 되고 한 2, 3%는 순간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근데 못 올라갔죠? 결국 저항에 걸렸다는 거죠. 그러면 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W 패턴을 봐야 되는데 W 패턴이 만들어질 확률이 대단히 낮거든요. 이런 경우는. 반발 반등이 이만큼 10% 이상 빠진 것이 겨우 1% 조금 더 올라가고 만다? 그죠? 1% 조금 더 올라갔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다립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오는지 보는 거고요. 다행히 이 자리 잡았죠. 이 자리가 지표로 보면 딱 절반 되는 자리더라고 여기가. 그러면서 노란 신호등이 뜨고 진노랑 신호등이 딱 떠주죠. 그러면 매수하면 됩니다. 진노랑 신호등, 노랑 신호등이 뜨면 거의 저점이라는 거는 이 지표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맞게 하면 됩니다. 뭐 기존에 증권사 제공하는 거를 활용도 하긴 하지만 수치 조절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몇 개 조합해서 쓰기 때문에 거의 맞습니다. 거의. 제가 그 확률을 한 85%, 90%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90%는 어려울 것 같고 80% 이상, 85% 정도 그 정도까지 끌어올리고 그걸 매뉴얼화해서 무조건 보이는 대로 기계적으로, 밑에 있죠? 보이는 대로 객관적이고 기계적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해서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하라고 공식처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은 해드릴게요. 초보자도 무조건 그냥 지표만 보고 살 수 있도록.
자, 이건 다음 문제고, 다시 또 얘가 오르다가 밀리죠. 밀렸을 때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캔들로 보는 저항과 지지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뭔가 여기 이때도 뭔가 지지가 됐으니까 안 밀린 거고, 이때도 더 안 밀리는 거는 이때 잡은 저 지지점이 아직까지 유효하든지 아니면 여기를 밀지 않겠다는 주포의 의지든지 뭐 그런 것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밀리는 걸 누군가가 밑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그냥 더 밀렸겠죠. 누군가가 잡을 거, 개인이 뭐 이거 지지를 해주겠습니까? 개인은 지지 안 해줘요. 무슨 뭐 프로그램 매수로다가 들어와 있던 것이 있던지 그런 것들이 대부분 주포나 세력들이 뭐 받쳐놓는 물량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저점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런 게 고점, 전고점, 저점, 전저점, VI 걸린 자리와 풀린 자리 요거 6개만 알면 되는 거예요. 코오름 이거는 할 수 없는 거고, 아시아경제 악영도 좋아하는 거죠. 이것도 윤석열 관련주인데 윤석열 관련주가 오늘도 막 후반에 아침부터도 좋았지만 후반에도 괜찮게 자리를 계속 잡고 있더라고요. 위즈코프도 그렇고. 뭐 내일 뭐 좋은 일이 제가 시간회를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보니까 많이 안 빠졌더라고. 애니능률도 그렇고 아까 보니까 아시아 기명도 그런 것 같고 위즈코프도 그렇고 악영도 안 빠졌고 지금 보니까 제가 2시 반에 2차 백신 맞는다고 갔다가 2주 연기돼 가지고 오는 바람에 후반에 못 봐가지고 제대로. 자, 이것도 뭐 그래서 올라갔고 여기서는 자리 잡을 게 이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여기도 캔들 자체가 쉽게 보이는 자리가 아니고 또 저점도 이탈했고 그럼 여기가 새로운 저점인데 W 패턴 만드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그냥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보조지표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눌림목 지표와 보조지표를 보고서 판단하는 거죠. 점선과 실선 사이는 3% 간격이거든요. 이 안에서 매수하면 최대 손절하면 마이너스 3%지만 대개 1% 미만 1.5% 미만 정도 될 겁니다. 손절해도 무조건 실선 이탈하면 매도입니다. 뭐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어요. 무조건 매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손절 가이드라인 표 아닙니까? 이 안에 점선과 실선 사이에 들어왔을 때만 무조건 매수하면 되는 거고 그때 노랑 신호등이나 진노랑 신호등이 나오면 그때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나오면 안 하면 됩니다. 그래 여기서 매수를 해야 어디에서 손절할 것인지가 명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손절가를 먼저 잡고 즉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 이 빨간 가이드라인 이탈할 때 매도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매수했다 치더라도 여기 이탈하면 매도한다 생각하고 스탑로스 걸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스탑로스를 마이너스 2% 걸어놓고 하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지만 기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주식은 내가 뭘 잘났다고 내가 판단해서 모든 것을 한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주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올라가지고 원하는 대로 내려와서 자리 잡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다시 또 오르다가 밀려 내려오죠. 그러면 볼 수 있는 자리는 사실 요 기형성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한 자리, 여기 한 자리, 여기 한 자리, 세 자리가 나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뭐 한 자리 안 걸리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 얘가 생긴 게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렇게 잡아야지. 요 자리 이탈하면 안 된다. 이탈했네요. 그럼 요 자리 살짝 터치했네요. 그럼 이 자리가 되겠네요. 그러고 하는 겁니다. 장중고점 돌파를 했어요. 다시 또. 그리고 다시 밀립니다. 좀 지저분했죠. 악영이나 위즈쿠프나 좀 지저분해요. 얘들이. 젤테크노 같은 경우도 뭐 진도나 이런 것도 대장을 못 할 때는 따라쟁이 할 때는 그것도 뭐 파동 엄청납니다. 걔들도. 자, 여기서 저 지지를 하는 줄 알았는데 얘가 오르다가 아래 꼬리 쭉 말아 올렸죠. 그러다 밀리면서 자리 잡나 했을 때 보는 거예요. 이게 저점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W 패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해서는 안 됐지만 조급한 마음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르다가 밀리면 저점 이탈하면 또는 넓게 봐도 요 저점 이탈하면 이때는 매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노선 여기겠죠. 이제 여기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것도. 이게 말은 쉽고 지금 뭐 펼쳐진 걸 보고 하니까 쉽겠지만 제가 장중에 이것만 갖고 하더라도 똑같이 제가 그 리딩할 때도 똑같이 해드리지 않습니까? PJ 메탈 이것도 엊그저께 철강주 테마 돌고 조정 거치고 오늘 다시 돌죠. 테마주는 131 안에 돌고 돈다. 자, 여기도 캔들이 많이 몰려 있죠. 그럼 여기에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고 저점을 점점 높이고 있죠. 그러면 매수하면 됩니다. 이게 좀 더 있다면 뭐 따지면 이제 모여라 반상회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보면 삼각 깃발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런 패턴이 됐네요. 이것도.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밀린다. 근데 여기는 앞에 형성된 캔들이 없으니까 애매합니다. 그러면 W 패턴 보고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니까 다시 밀린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시작된 저점이 여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요거를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고서 판단해서 하면 되겠죠. 그것이 어려우니까 뭐 보조지표를 보고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인포바인 어제 윗골이 길게 다른 거죠. 이것이 또 보조지표를 보면 요때 노랑 신호등이 만들어지거든요. 그죠? 만들어지고 오늘까지 이어지죠. 이게 날짜 변경선으로다가 이게 끊어지는 것 뿐이지 캔들은 이어지는 겁니다. 늘 똑같이 이렇게 이어져서 진노랑 우물까지 만들어지고 반등을 했는데 이제 캔들로 지표로 보조 지표로 보는 이거를 하게 되면 종가 베팅을 어떤 거를 할지가 이제 어느 정도 구체화 되죠. 보조 지표만 봐도. 자, 그래서 이게 밀렸다가 급등했다가 내려옵니다. 자리 잡을 수 있는 자리는 여기죠. 이런 요 자리가 되겠죠. 요 자리가. 그러면 요 자리보다 요 자리와 요 자리까지 보면 되겠죠. 이렇게 사이. 여기를 본다면 5.64, 7.64면 되겠죠. 7.78, 여기 7.39. 아, 어쨌든 맞네요. 2% 이내네요. 여기서 했으면 되고. 근데 이거 따지다 보니까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보조지표 보고서 뭐 해도 된다 안 된다 했던 거지만 장중에 그렇게 하면 되고 이게 워낙 원래 거래량이 없던 게 어느 날 갑자기 터져 나온 거고 또 이게 전에 보면 이런 형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봤을 때 이것도 오늘도 이번에도 그렇게 만들겠구나 싶었는데 오늘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어차피 이걸 하는 주포는 이때 했던 주포가 어제 오늘도 하는 겁니다. 뭐 새로운 주포가 할 리가 있겠어요. 이슈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소설을 씁니다. 제가 쓰는 소설은 MFM 코리아 이것도 뭐 저점 잡을 때는 여기겠죠. 여기 광동제약 급등을 급락한 거 이런 건 잘 안 하니까 뭐 하더라도 뭐 형성된 캔들들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어쨌든 미탈은 안 했네 여기. 그러면 뭐 올린 이유가 있고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달았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며칠 내로 다시 좋아지면서 얼마 안 돼서 이것 정도 고점은 돌파할 겁니다. 지켜보세요. 상황에 따라서 다시 주포가 이제 손 대겠죠. 뭐 세력이 털고 나갔다. 글쎄요. 이렇게 올리는데 돈 써놓고 냅두니까 밀린 거거든요. 지지점을 안 잡아주니까 밀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선 잡아줬다. 더 안 밀리게. 보면 되겠죠. TCC 스틸은 철강주 중에서 뭐 몇 등, 3, 4등 오늘 됐던 거죠. 그래도 뭐 저점이었지만 VI 걸린 자리와 풀린 자리, 여기를 올라가는데 시작된 자리고 여기 이게 16% 밑에는 더 쉬워요. 16%에 30%를 좀 보니까 여러분들 뭐 좀 그래 보일지 몰라도 이거 14%인가 12% 이런 건 훨씬 더 쉬워요. 7%, 8%, 9%, 10%, 11, 12, 13, 14, 15 이런 거에 대한 캔들로 보는 저점 잡는 건 훨씬 더 쉽고 손절에 대한 부담도 훨씬 적고 아주 편합니다. 저점은 여기쯤에서 여기 좀 시작된 자리가 여기까지 올리는데 그럼 요거가 여기까지 오던지 여기에서 2% 상관이면 되겠죠. 6.4%, 8.4%면 되겠네요. 8.4%면 여기까지 가네요. 요 사이에서 잡아서 매수해서 손절한 혹시 밀린다 치더라도 손절은 2% 이내입니다. 2% 이내 손절을 두려워서 못할 거냐 아니면 그 이상을 볼 거냐 그 차이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1,000원대 만원대를 좋아하기 때문에 만원에서 잡았죠. 만원에서 매수하고 뭐 이건 몇 틱만 올라가도 4% 5%는 충분히 먹으니까 5% 정도 보고 여기서도 한 3% 보고 여기서 또 3% 봤죠. 이거는 보조지표 보고서 하니까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PNT도 마찬가지고요. 뭐 내려온다면 여기는 뭐 자리 잡는다는 거는 생각지도 못하고 이건 아니 안 다치더라도 이런 자리는 안 하죠. 너무 높은 자리라. 보이는 자리는 캔들로 보이는 자리 이 자리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여있는 자리는 그나마 3개라도 모여있는 자리는 그나마 3개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2개가 쌍저점을 찍었으니까 당연히 이 자리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그러면 더 밀리는데 캔들로 보는 자리는 없습니다. 여기서 잡을 수 있는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하나밖에. 네, 지표로 봤을 때는 그 자리 잡고 또 진노랑 오물이 떴으니까 우리는 매수를 했지만 그리고 저점 높여가죠. 그 다음에 오르다가 밀렸을 때는 여기 시작된 자리 요 자리 이탈했으면 올라오면 됩니다. 바로 올라오면 되는 거고 늘어지면 할 필요 없고요. 늘어지면 다시 또 캔들로 보는 저점은 여기가 또 제일 저점이 되겠죠. 마지노선은 여기일 테고 그러면 여기 한 자리 여기에서 여기 한 자리 한 자리 여기에서 여기까지 두 자리 딱 두 자리 나오네요. 캔들로 보는 자리는 케미칼 우선주도 뭐 우선주는 안 하지만 이것도 뭐 비슷하게 맞게 돌아가는 거고 그런 글로벌 이것도 여기가 고점이죠. 고점이면 시작된 자리가 여기다. 여기를 잡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거는 고점이 낮으니까 11%대니까 짧게 볼 수밖에 없죠.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캔들이 몰려 있으면 저항과 지지가 됐던 자리. 여기도 마찬가지 지지가 됐던 자리죠. 살짝 이탈은 한 아래 꼴이 있지만 대개 여기서 지지가 됐던 거죠. 그럼 여기랑 2% 정도 차이면 되죠. 6.46이니까 8.46. 뭐 널널합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손절가 2% 잡고 해도 널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르다가 밀려 내려온다. 시작된 자리가 여기인데 여기를 이탈한다. 그러면 잡을 수 있는 자리 이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자리와 2% 차이면 되는 거예요. 7.25, 9.25면 되겠네요. 여기 아래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 아래 사이에 형성되는 거 잡고 양봉에 매수했는데 W 패턴이라고 매수했는데 오르다가 밀린다. 그러면 이 저점 손절가는 잡고 하는 거 아닙니까? 26,650원이 저점이니까 26,6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스탬프 걸어놓고 어려울 거 없습니다. G9제약 잔소리 하다가 뭐 못했는데 급등 후 급락하고 그 자리가 저점이 돼서 올라간다면 장중 고점 돌파할 확률 높다 그랬죠. 글 다 써줬어요. 너무 많이 올라갔죠. 다시 또 급락을 합니다. 그럼 그 자리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고 그 자리가 VI 걸린 자리와 풀린 자리 그 사이 폭이 잡으니까 또 이게 2차 VI 걸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위로다가 하나 여기에서
2% 미만으로 다 한 자리, 두 자리가 나오는 거죠. VI 걸린 자리는 늘 그렇습니다. 그 폭이 작다면, 여기서 2% 상관되는 자리나, 또는 여기서 급락해서 아래 꼬리 잡았는데 여기가 저점이다 생각해서 요 양봉에 잡기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반발 나왔죠. 급락에 따른 반발 반등으로 쭉 올라갔죠. 왜냐하면 매도 호가창이 비어서 그래요. 그래서 적은 물량으로다가 잡아먹으니까 금방 올라가죠. 그러다 매도 호가창이 채워지니까 장중고점 돌파 못하고 밀립니다. 그러면 요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2% 이내 매수하면 되고, 이런 패턴들이 또 장중고점을 또 돌파할 확률도 또 높고요. 그러니까 한 번 돌파해 올리고 또 두 번째도 올렸죠. 글 다 적어줬죠. 장중에 다 적어준 겁니다. 이게 이렇게 시작되기도 전부터 여기서부터 적어준 거 아니에요. 요때 고프라도 며칠 전에 해먹은 거죠. 했던 거죠. 자, 이것도 고점을 몇 프로 찍었나요? 뭐 9%밖에 못 찍었네요. 여기가 고점이네. 이게 고점이었었네. 그죠? 9.81%. 뭐 VI도 돌파를 했던 거가, VI는 갔었던 거네요. 보니까 여기가 VI였던 것 같으네. 자, 그러면 캔들로 보이는 자리는 요 자리밖에 없네요. 지지와 저항 자리. 요 자리하고 넓게 잡으면 여기까지 보면 되는 건데, 요 폭이 작죠. 3.4%, 3%, 4.7%. 요 자리 잡으면, 요 사이 잡으면 딱 되네요. 2% 미만이니까 폭이. 여기 이탈하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쵸? 3%도 9%짜리가 3%까지도 이탈을 했다. 급등 후 급락도 아니고 완만하게 이탈을 한다. 하락 추세를 보고서 나중에 올라오면 보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말고도 할 거 많으니까. 대신 코프라는 엊그저께도 올라왔던 게 있고 한 3일 동안 조정 거치면서 저점 계속 잡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일봉도 장중에 반드시 봐야 됩니다. 장중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고, 뭐 시작된 자리가 여기죠. 여기에서 여기 사이나 뭐 그 정도 보면 되겠죠. 똑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아이고, 하다 보니까 28종목 다 했는데, 지금 제가 뭐 간단하게 지금 하니까 쉬운 것 같지 실제는 어렵습니다. 장중에 보면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또 이런 거를 또 계속 매일은 못 하더라도 제가 며칠에 한 번씩은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초보자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이 캔들 하나만 가지고서 한번 계속 차트를 하루에 1000개씩 보세요. 제가 카톡방 만들고서부터 계속 얘기하잖아요. 한 5년 됐네요. 매일 1000개씩 보라고. 5년 동안 매일 1000개씩 봤으면 지금 몇 개를 받겠습니까? 1000개를 보는데 뭐 하나하나 따져가며 보라는 게 아니고, 이게 100개 아닙니까? 이게 여기 체크를 해놓으면, 자동을 체크해 놓으면 100개가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처음에는 그냥 형태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나? 보다 보면 윗꼬리다니까 하락하네? 그렇게 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아랫꼬리 다르니까 다시 올라가네? 뭔가 자꾸만 저점을 높여가고 상승하는 게 보이네? 이런 윗꼬리 아랫꼬리만 보고서 하는데 1, 2초면 됩니다. 한 종목에. 처음엔 그냥 그림책 보듯이 보라니까. 그림책 보듯이. 따져서 볼 거 없어요. 초보자들이 따져서 어떻게 따져서 볼 건데요. 그냥 그림만 보는 거예요. 보다 보면 의문점이 생길 겁니다. 보다 보면 왜 얘는 안 내려가고 얘는 이렇게, 왜 이런 식으로 다 캔들이 만들어지고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 급등했다, 왜 그럴까? 주식은 그런 의문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수익을 내는 데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럴까라는 의문점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뭐 세상도 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는데 100개 보는데 몇 분 걸릴 것 같습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그림책 보듯이. 뭐 이런 게 다 있네?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도. 예? 거래량도 없이 가다가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있구나. 급등 후 급락했다가 급등 후 급락했다가 급등. 이런 거
또 그리고 내일 또 이런 종목을 봤을 때 이러던 것이 다시 또 급등을 했네. 이렇게 종가를 이렇게 하는 것들이 또 좋아지네. 뭐 이런 의문점들이 이제 보다 보면 생기거든요. 하루에 10개, 15개 차트 보고서 의문점이 생길 일은 없겠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그렇죠? 한송네오텍 똑같은 얘기죠. 급등 후 급락해서 자리 잡으면 급등, 자리 잡으면 다시 저점 높이면 다시 또 급등. 여기서 하기 어렵다고 제가 장중에 얘기한 거죠. 여러분들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제가 2시 반 이후에 자리를 비워가지고 저점 잡고 얘도 저점 올리다 보니까 급등을 했네요. 다시 급락을 해서 저점 이탈하지 않으니까 다시 저점 높이다가 다시 한번 급등하고 별 쇼를 다 했네요. 얘가 그렇게 나쁜 종목은 아니거든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다가 얘도 신규 상장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